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내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면 탄핵안은 가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보수 정권 대통령 두 사람이 연이어 국회에서 탄핵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자체로 보수 진영에서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권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종북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우리는 잘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권성동, 나경원 이런 중진 의원들이 한결같이 지금 탄핵은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까지는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적극적 방언은 아니었지만 탄핵을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한동훈 대표는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이는 7일, 내일이죠. 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 처리돼야 된다. 이런 뜻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발칵 뒤집혀져 있습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인들의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는 신뢰할 만한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이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은 정보인지는 밝혀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패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죠.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은 가짜뉴스와 조작이 횡행할 그런 시점입니다. 야당에서 조작한 가짜뉴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대표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면서 반대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꼭 하려면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아니라 한 대표 본인 혼자서 발표하라는 취지의 입장도 보였다고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선제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반대 의견을 밝혔고,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추경호, 김재원 최고위원 두 사람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는 회의를 강행했고 준비된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계 최다 선인 조경태 의원도 오늘 탄핵에 찬성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는 처음으로 탄핵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조경태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역시 피는 속이지 못합니다. 조경태 의원 원래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이었는데 독불장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탈당해서 우파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고비마다 본색을 드러내왔습니다. 안철수와 거의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꼭 지금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보면 꼭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기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보수 진영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 생각으로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덜컥 탄핵부터 시켰는데 반기문은 귀국하는 길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홍준표를 내세웠는데 저 말도 안 되는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폐악질을 저질렀던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대선 공약 1호로 내세우더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 진영을 난도질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운영이라도 잘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난 이후 드러난 대한민국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국가 지표를 좋아 보이게 하려고 온갖 통계를 조작했죠. 그런가 하면 탈원전 추진을 위해서 원전 경제성도 조작했습니다. 아파트 값은 2배로 올려버렸죠. 그리고 또 중국과 북한의 기밀들을 넘겨준 것도 모자라서 중국의 국빈으로 방문해서 10기 중에 8기를 혼밥하는 그런 굴욕 외교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국가 부채를 400조 원이나 넘겨서 국가 부채 1000조 시대를 달성했죠. 그러는가 하면 소주성인지 뭔지 뭐 이상한 정책, 이상한 뒤떨어진 정책을 들고 와서 민생을 바닥으로 쳐박았습니다. 그래놓고 문재인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위를 취업시키기 위해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넘겨줬고, 김정숙은 현금 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의상실을 전전하면서 쇼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또 딸 문다혜는 어땠나요? 태국에서 잘 놀다가 귀국해서 청와대에서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아 가더니 알고 보니까 불법 숙박업소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1000분의 1이나 제가 언급한 게 100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들어섰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지금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은 어떨까요? 만약 권력을 잡게 되면 셀프 사면부터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보다 훨씬 매운맛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 모두 어떤 식으로든 없애버릴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돈 퍼주는 포퓰리즘이 난무할 것이고 이재명 주변의 범죄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한 그림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덜렁 탄핵만 시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대표 본인의 의지와 원칙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종북 좌파들이 좌지우지하게 될 대한민국에 대한 상상부터 해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한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게 되면 우파 진영은 완전히 친한과 친윤으로 갈라져서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 기대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오늘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국회 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곧바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뭐 노무현 박근혜에 이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가 되는데 그동안 탄핵이란 말들도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탄핵 절차 정도는 훤하게 꿰차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 180일 이내에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는 91일인가 그랬던 것 같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60며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탄핵안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이 골석이죠. 3명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탄핵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조상 탄핵안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목 3명이 임명되지 않아서 현재는 6명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이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좌파 쪽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복형,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 4사람까지는 2대2입니다. 2대2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인데 이 2사람은 모두 김명수 전 대법관이 추천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김명수가 혼자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서 추천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김명수 혼자 덜컥 추천을 해버리면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형두, 정정미 두 재판관은 보수 쪽으로 더 기울어진 성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이제 국회 몫으로는 3명을 추천하게 될 것인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미적거리다가 대통령의 탄핵이 언급되니 갑자기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부지방법원에서 2사람입니다. 2사람을 추천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2사람은 그야말로 골수좌파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나머지 한 사람을 추천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회 몫은 1대2가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한 사람 많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5대4로 보수진영 재판관이 우위에 서게 됩니다. 보수진영 재판관 두 사람이 찬성으로 돌았어야 탄핵안이 가결되는, 인용이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것도 4월달이 지나면 문형배, 이미선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 경우 7대2가 됩니다. 만약에 그때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이라면 권석을 어떻게 채우게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보수 진영이 전열을 가다듬어 나가는 시간을 버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돌아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탄핵안 가결 그리고 분당 가능성이 지금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가 진행 중입니다. 의총이 끝나는 대로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